지진과 태풍을 안고 사는 나라 필리핀이 일본의 도움으로 월드클래스 지하철을 만든다고 합니다. 필리핀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해봤던 제 주변 필리핀 친구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니네 나라 지하철 정말 깨끗하고 편하더라 이 말인데요. 먼 미래 2028년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지하철의 매력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클래스 공항, 월드클래스 지하철 등 요즘 필리핀은 무슨 공사만 하면 월크를 갖다 붙이는 게 유행인 듯 하네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당시 필리핀 교통부 장관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름하여 메가마닐라 서브웨이, 세기의 프로젝트 및 철도 부분의 보석으로 다양하게 묘사되는 MMSP는 총 길이 33.1km에 총 15개의 역, 쾌존시티, 파식, 따긱, 파라냐케, 파사이 등 8개의 마닐라 도시들을 관통하고 완공 시 일 3만 7천여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시속 80km로 운행되는 세계적인 월드클래스의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필리핀에 지하철이 생긴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도 이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지하의 터널을 뚫는다는 것과 지하철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라는 말들, 지반이 약하고 지진과 태풍이 올 때면 침수되는 지역이 많다는 것 때문인데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2019년 기공식을 하면서 진짜 만들라나 보네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잠잠하다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마닐라에는 전철이 존재하고 생각보다 많은 한국분들도 여행 오셔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필리핀 지상철은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LRT 노선 2개와 MRT 노선 1개, 총 3개의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마닐라 LRT 1 노선의 마카티 인근 한 역입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전철을 이용해보는 건데요. 역 주변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지뿐이들의 공습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복잡함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역 안으로 들어오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쾌적하고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함께 열차를 타는 필리핀 지인도 그러더라고요. 교통체증이 심할 때 자기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중요한 소지품은 다 차에 놔두고 다닌다고요. 역 입구에는 역시나 나무 짝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누나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이 역이 마카티에 위치한 한 역입니다. 차량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 종착역, 마닐라 북쪽의 발린따왁, 루즈벨트까지 탑승 비용은 700원, 30페소, 시간도 30분 이내로 도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금 제가 타려고 하는 건 LRT 1 노선인데요. 마닐라 서쪽, 남과 북을 연결하는 노선이고요. MRT 라인은 메트로 마닐라의 중앙을 관통해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편리한 환승 같은 건 기대할 수 없고요. 마닐라의 인구 밀도를 생각한다면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필리핀의 대중교통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시설에 감지덕지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상에만 집중하던 필리핀이 드디어 서브웨이, 지하철 공사에 첫 삽을 파버렸습니다. 필리핀에서 3번째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쇼핑몰이 있는 올티가스에서 지난 10월 3일부터 필리핀 최초의 지하철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지금 현재 정체가 심하다고 올티가스 거주하는 친구가 웬만하면 2028년 전까지 이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농담하더라고요. 현재 공사 중인 도로는 불과 300m 남짓인데요.
원래도 도심 교통체증이 심했던 올티가스 지역인데 짧은 공사 구간이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복잡해지고 주변 콘도들의 임대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필리핀 지하철에 대한 계획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3년에 제안이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77년 경전철을 선호하는 마르코스 시니어 행정부에 의해 거부가 되고 2017년이 되어서야 이 프로젝트는 당시 대통령인 두테르테 행정부 하에 NEDA 이사회 승인을 받아 현 필리핀 대통령인 마르코스 주니어가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아버지가 무산시킨 일을 아들이 마무리하는 모양새인데요. 2018년 3월 필리핀 정부와 일본 합작회사 JICA는 1,045억 3천만 엔 차관 계약을 체결하고 총 프로젝트 비용의 73%는 JICA에서 나머지 27%는 필리핀 정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201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2022년 3개의 역을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토지 취득, 통행권 문제와 팬데믹 등의 문제로 연기가 돼서 2027년 말까지 첫 3개 역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닐라 북쪽 베네수엘라 시티부터 마닐라 공항 터미널 3까지 연결이 되고 마닐라 메인 도로인 에짜를 따라서 현재 운행 중인 지상철과도 모두 다 연결시킨다고 하는 계획인데 공항에서부터 각 도심으로 연결시킨다고 하니 확실히 대중교통수단 확충에 힘을 쓰고 있는 느낌은 듭니다. 하지만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자연재해의 두려움 때문에 지하철에 찬성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수도권이 홍수에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필리핀 지하철은 자연재해에 대한 시스템 복원력을 만들기 위해 검증된 일본 기술을 사용할 것, 그리고 하네다 주 필리핀 일본 대사는 한 연설에서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만을 약속한다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비췄는데요. 이미 첫 삽은 파버려서 두고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고 일본도 지진과 태풍이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문제없이 수준급의 지하철을 보유하고 있으니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그게 모두 다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노후화가 심한 찌뿌니의 퇴출 움직임과 전기차 면세를 적용해주고 나름 친환경 교통을 구축하려고 하는 현재의 필리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주제들만 신경 쓰고 부주제들의 대책은 아직까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추가로 MRT 7호선, 이것도 건설 중이긴 하지만 각종 사건 사고로 개통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철도도 존재하지만 현재까진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클락에서 마닐라를 관통, 마닐라 남쪽 깔람바까지 고속철도 공사도 진행 중인데요. 반가운 소식은 이번 공사에서 34년 만에 한국 기업이 필리핀 건설 시장에 수주했다고도 합니다. 현대건설의 약 3,838억 원 규모의 지상역사 2개와 17km의 고가교를 수주하고 대림산업이 약 3,600억 규모의 15.8km의 구간, 광역 고속철도가 완공이 되고 나면 클락에서 마닐라까지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고도 하고 여러가지 기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이 이렇게까지 발전해도 되나? 정말 월드클래스급의 지하철이 탄생이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기대가 되지만 2028년은 무리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관광 오셔서 공포의 흰색 택시와 이별하고 마닐라 이곳저곳을 지하철을 이용해서 관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님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